자, 네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누가 SNS를 하든 없는 돈에 사치를 부리던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는 나잖아요.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이 마지막에 달린 글처럼 각자 살면 됩니다. 각자. 여러분 능력대로. 저는 저. 여러분대로 살면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걸 못해요. 네. 다 남들 사는 것처럼 살려고 그래. 우리나라 사람들 입버릇처럼 하는 말 있죠. 남들처럼 살고 싶다. 근데 남들처럼 사는 게 제일 재미없거든요. 왜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그 남들처럼이란 말 때문에 생각합니다. 왜냐, 내가 남이 되겠다는 것 자체가 바보 같은 소리예요. 바보 같은 행동이죠. 그 노래 가사 중에 그 노래가 있어요. 그 트로트 가사 중에 그 김국환 아저씨의 타타타란 노래 중에 내가 너를 모르는데 너는 나를 알겠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노래 가사처럼 난 여러분들 몰라요. 여러분 나를 압니까?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아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죠. 잘 모르는데 왜 따라하려고 그러죠? 몰라야 정상 아닌가? 아무리 우리가 그 사람의 삶을 많이 관찰해도 우리는 상대방을 잘 몰라. 우리는 정작 나 자신은 잘 알고 있어도 상대방은 몰라요. 몰라야 정상이야.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자꾸 알려고 그래. 그리고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 뭘 알고 있어? 뭘 그렇게 잘 알고 있습니까? 그렇게 상대방에 대해 관심이 많고 잘하는 사람이 왜 자기 인생은 똑바로 못 살아? 우리나라 사람들은 왜 남이 되고 싶어 하는 거야? 남들이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을 자꾸 추정하려고 그래. 그 남들이 입고 있는 옷, 남들이 먹는 음식, 남들이 가는 여행지, 남들이 보는 드라마, 남들이 보는 영화. 하다못해 영화 드라마도 자기가 보고 싶은 취향이라는 게 있는 게 아니라 남들 추천해서 봐잖아. 영화 같은 것도 자기가 딱 좋아해서 보는 사람 별로 없어요. 알고 계십니까? 영화 드라마도 내가 딱 보고 싶어서 보는 게 아니라 누가 재밌다, 인기 많다, 이거 요즘에 뭐 평점 높다, 그래서 봐요. 굉장히 뭔가 어떤 미디어를 선정하는 것에 있어서도 남들 의견은 많이 따릅니다. 저는 남들이 아무리 좋아해도 내가 내키지 않으면 안 봐요. 내가 좋아하지 않으면 안 봅니다. 아까 보니까 뭐 예전에도 그렇고 뭐 요즘에 뭐 그 더글로리인가? 뭐 우영우인가? 저 안 보잖아. 한 번도 안 보잖아요. 그게 뭐 대세니 뭐니 하면서 봐가지고 뭐 하냐고. 응? 이상하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뭔가 대세가 흐름이 되면 그 남들이 하는 것들을 안 하면 손해다, 불이익이다, 이 기본 메타가 깔려져 있어. 하는 것 자체가 불이익인데 이유 없이 따라가는 것 자체가. SNS도 그래. SNS도 문제가 뭐냐 하면 SNS에 뭔가 사진 같은 게 많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굉장히 많이 따라합니다. 이걸 굉장히. 거기에 나와 있는 것들을. 이 문제가 그런 거야. SNS로 이제 사진을 보여주다 보니까 그게 이제 일반적인 사진은 안 올라오고 굉장히 뭔가 고급적이고 가격이 많이 나가는 것들 물건이 다 사진 올라가죠. 그럼 그게 뭔가 흐름처럼 돼버리면 너도 나도 그걸 사버린단 말이에요. 안 사도 되는 것들을 사버리고 안 가도 되는 것을 가고 안 몰아도 되는 자동차를 사게 돼요. 그러면서 자신의 소비 수준을 불필요하게 높여버립니다. 그러면서 자기 어떤 그런 금전적인 부분을 바닥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뭔가 소비적인 수준은 높아진 것 같은데 근본적으로 가난해졌어. 왜냐? 돈이 없으니까. 거기에 돈을 다 써버리니까. 내가 남들한테 보여주는 것들에 소비를 많이 하다 보니까 당연히 돈이 없죠. 그 나이 때 원래 돈 모으기도 힘든데. 근데 모이는 돈도 없어. 왜냐? 그 SNS에 나와 있는 것들 나도 하고 싶거든. 나도 해야 되거든. 왜? 남들이 하는 건 나도 해야 되니까. 아까 우리 장건강님이 오징어 게임 얘기 나왔는데 그 오징어 게임 보면 한국인들 성향을 굉장히 잘 대변하는 게 있어요. 그 장면에 보시면 그 오징어 게임 만든 그 감독님이 난 한국인의 성향을 잘 표현했다고 생각하는 게, 여러분 혹시 오징어 게임 보셨습니까? 거기 보시면 첫 번째 비유 나오죠. 무화꽃이 피었습니다. 그 보면 이 한국인들 성향을 정말 잘 대변하는 게 뭐냐면 그거예요. 이 양떼 연성을 잘 보여주는 게, 거기서 보면 그 무화꽃이 피었습니다 이제 하다가 둘이 이제 그 친구가 있잖아. 한 명이 이제 움직였잖아. 움직여가지고 총으로 딱 맞잖아요. 맞아가 쓰러지잖아. 그래가지고 그 다른
한 사람이 야 일어나 장난하지 말고 가니까 갑자기 그 총 맞은 사람이 피를 토하잖아. 그거 보고 놀래가지고 도망가려고 하다가 한 대 딱 맞죠. 그러다 보니까 그 그러니까 피 얼굴에 딱 맞으면서 사람 놀래가지고 다 도망가죠. 그게 딱 한국인들 성향이야. 앞으로 가야 되는데 갑자기 다 뒤로 도망가죠.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 그래가지고 더 많이 죽죠. 오징어 게임 여러분 안 봤습니까? 그 장면 나오잖아. 제대로 봤으면 그 장면 뭔지 알잖아요. 그게 딱 한국 사람들 성향이에요. 지뢰 겁먹어서 한 명이 도망가니까 다 같이 도망가면서 더 많이 죽잖아. 난장판이 되잖아요. 그거 보면서 뭐 느끼는 거 없었습니까? 딱 한국인들이 딱 그렇다. 뭔가 한두 명이 겁먹어서 도망가면 다 따라가잖아요, 이게. 그걸 딱 영화에서 딱 보여줬어요, 그게. 영화가 아니 드라마에서. 그러니까 봐봐. 그게 딱 뭘 의미하는 거예요. 무작정 따라 해봤자 남는 게 없다는 거야. 이의 없이 그냥 가봤자. 근데 한국인들 성향이 그런 게 강해요. 뭔가 주도적으로 상황 판단을 잘 해가지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남들 눈치와 남들이 가는 곳에 따라가서 같이 자빠지는 경우가 많죠. 이 SNS도 마찬가지야. SNS도 뭔가 대세가 되고 뭔가 흐름이 돼버리면 그런 것들을 뭐 명품을 소비한다거나 아니면 뭐 그런 비싼 자동차를 몬다거나 하게 되면 다 하게 돼. 다 한다니까. 그래가서 그걸 따라했던 사람들 같이 자빠지게 되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저 어린 나이 때 명품이나 비싼 자동차를 몰아도 되는 나이인지 아니잖아. 돈이 없잖아요. 그럼 돈이 어디서 났길래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걸까? 카드를 긁었겠죠. 아니면 대출을 받았다거나. 근데 그거 무심결에 따라하는 것 때문에 몇몇 사람들 보고 따라한 것 때문에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빚독촉에 시달리고 그걸 못 갚아 나가는 사람은 성장하지 못하겠죠. 앞으로 그런 사람들이 좀 많이 발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100% 공감. 저도 전 여친 사귀기 전까진 그런 선입관이 있었어요. 어렵게 자라고 고생해봤으면 돈의 소중함이나 절약하는 습관이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오히려 전혀 아니더라고요. 일종의 언더도그마 같은 거였습니다. 근데 이게 언더도그마하고 상관이 있나? 이게 그런 거예요. 모든 좀 뭐 서민이나 가난한 가정이 있는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닌데 근데 상당수는 그게 있다는 게 뭐냐 하면 제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가난한 사람이 왜 계속 가난해지는지 가난이 높으면 못 나오는지 그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핵심적인 하나를 얘기했죠. 가난한 사람이 돈을 못 벌어서 가난한 게 아니라 돈을 많이 쓰기 때문에 더 가난해진다고. 이건 언더도그마가 아닌데 안 그래요? 언더도그마는 그거 아니에요? 약자 동정하는 감정에서 월권행위 하는 게 언더도그마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회적인 약자를 동정하면서 사회적으로 불법 일으키는 약자들을 동정을 해서 그걸 이제 뭔가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게 언더도그마 아닙니까? 근데 이거랑 그거랑 좀 다른 것 같은데 뭔가 얘기를 잘못하신 것 같은데요. 아무튼 제가 뭐 전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없는 사람이 돈을 더 많이 쓴다고 했습니다. 가난한 환경이 잘하는 사람이 돈을 더 많이 써요. 어디에 돈을 더 많이 쓰냐면 사치품에 돈을 더 많이 써요. 그러니까 가난을 가리기 위해서. 가난을 숨기기 위해서 돈을 더 많이 써요. 어차피 집은 내가 사람들을 초대하지 않는 이상은 안 보여주면 되잖아. 보통 성인 되고 나서 그 주변 사람들이 사는 집을 가는 경우는 잘 없어요. 보통 밖에서 만나잖아. 밖에서 만날 때는 뭐예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차, 그리고 뭐 신발, 물건, 옷 같은 거잖아. 근데 그런 것들은 내가 버는 돈 어떻게 포장할 수 있단 말이에요. 맞잖아요. 내가 집만 안 보여주면 돼요. 근데 집이 가장 돈이 많이 나가잖아. 가난한 사람이 가장 취약한 게 약점이 집이에요. 주거 환경. 근데 그런 것들은 어차피 사회에서 만난다고 하면 정말 친하게 지내지 않는 이상 안 보여줘도 돼. 우리 일반적으로 사람들을 만날 때 보여주는 건 뭐예요? 옷이나 뭐 가방이나 소장품 같은 거야. 그런 것들은
가난해도 월급을 버는 돈으로 어떻게 충당이 가능해. 그래서 내 가난을 뭔가 감추기 위해서 돈을 많이 씁니다. 아니면 그런 것도 있어요. 뭐냐 하면 모든 가난한 사람들 가정이 다 그렇다고 제가 말씀드리긴 힘들겠지만 이 가난한 환경이 무서운 게 뭐냐 하면 그런 거예요. 어차피 모아봐야 탈출 못한다. 어차피 내가 버는 돈 모아봐야 가족들이 가만 놔두지 않는다. 뭐 그런 게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그런 거야. 좀 가난한 환경이라는 게 무서운 게 뭐냐 하면 집이 가난하잖아요. 그러면 자식 중에 누가 잘 나가죠. 그럼 빨대를 꼽습니다. 이게. 자식들 돈을 이제 건드리면 안 되는데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살면서 가난한 환경이 자라다 보니까 뭐 도와준 게 없잖아요. 근데 자녀 중에 뭐 공부를 잘한다거나 그래 돈 좀 벌잖아. 그럼 빨대를 꼽아요. 빨대를 꼽는다 표현하기 웃긴데 자꾸 이것저것 도와달라 그래. 그래서 그 자녀들의 성장을 막는 경우가 굉장히 덜어 있어요. 그래서 자녀들이 뭔가 잘 돼가 나가잖아. 그러면 부모 자식 간 연락을 끊어버리는 케이스도 좀 덜어 있어요. 왜냐 자꾸 뭔가 도와달라, 생활비 보태달라, 뭐 해달라 조르는 게 많거든요. 한두 개 해주다 보니까 이렇게 도와주다가는 내가 성장이 안 되겠다 라고 생각해서 끊어버리는 케이스도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일부러 공부를 다 해서 서울로 가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 가난한 사람들이. 왜냐하면 서울로 가버리면 어차피 못 본단 말이에요. 공부를 악착같이 해가지고 지방이 아니라 아싸리 서울로 가서 서울에 개고생을 해도 그냥 개고생을 해도 서울이 낫다. 어차피 부모님한테 생활비 뜯기는 것보다 낫다. 어차피 바쁘다는 핑계로 안 가면 그만이니까. 일부러 공부를 해서 서울 쪽으로 가는 사람도 있어요. 어차피 내가 이 동네 살고 집에서 통학해서 왔다 갔다 거리면 이 사람들이 내가 돈 벌고 하면 자꾸 달라고 할 게 뻔히 보이니까. 나한테 해준 것도 없는데. 자꾸 이렇게 해주겠다가는 내가 나중에 돈을 모아서 올라가지 못하겠다. 시집장 가지도 못하겠다. 내 집 마냥 못하겠다. 이 생각이 들잖아. 그래서 아예 공부를 아예 정말 열심히 해서 아예 서울 쪽으로 가버리겠다. 그런 케이스도 있어. 물론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 거는.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가난한 환경이라는 게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태어나면서 부잣집 부모님이나 가난한 부모님을 선택할 수 없잖아요. 이게 태어나면 그냥 수저라는 게 태어나는 순간 이제 결론이 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운명이라는 게 참 우리가 어떻게 막 바꿀 수가 없잖아요. 이게. 그래서 가난한 환경이랑 태어났다고 그 사람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나쁘다는 건 아닌데 가난한 환경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이 가난의 어떤 그런 타성에 젖으면 안 돼요. 어차피 우리 같은 사람 노력해도 안 된다. 내 가난함을 감추기 위해서 자꾸 물건을 채운다거나 이 사치를 부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내적 성장이 안 돼가지고 잘 되지 못해요. 결국 그 동네를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난이 무서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좀 환경이 안 좋다, 우리 집이 좀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은 자꾸 뭔가 이 가난함을 덮으려고 물건을 채우기보다는 그냥 좀 절약하면서 존버하면서 어떻게 이 동네를 빠져나오겠다는 생각으로 부모님하고 좀 위탁해서 좀 독하게 돈을 모아서 나오시기 바랄게요. 그게 제 현명한 방법입니다. 자, 이상으로 네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